안녕하세요. 파토키입니다.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년 크리스마스에 경남 사천에서 있었던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. 온라인으로 만난 10대 남학생이 동갑내기 여고생을 살해한 그 미스터리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지면서 많은 분들께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핵심 정보들, 그리고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저희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. 때는 크리스마스 저녁이었죠. 정말 평온해야 할 시간인데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.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둘이나 있다. 이런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. 신고 내용부터가 정말 그쵸.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여성분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송지수 양 가명입니다. 고등학교 1학년? 네, 주변에서는 아주 밝고 마음씨가 고운 학생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함께 발견된 남성은 이제 송 양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이강우 군, 역시 가명이고 당시 17세였습니다. 그럼 둘 다 10대였군요. 네, 동갑이었죠. 근데 이 군 역시 중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건 자해 시도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. 자해였군요.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였나요? 그게 온라인 채팅, 또 SNS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요. 온라인으로요? 네, 그래서 교류를 쭉 해오다가 사건 당일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날이었던 거죠. 첫 만남, 그날이요? 네, 심지어 CCTV 자료를 보면 송량이 굉장히 반갑게 막 뛰어서 이 군을 만나러 가는 모습까지 포착됐어요. 정말요? 그 장면이 있는데도? 네,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만난 지 1분도 채 안 돼서 1분이요? 네, 이 군이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송량을 공격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. 와, 1분 만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.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테리이자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인데요. 네. 수사 결과를 보면 사건이 있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띌 만한 갈등이나 다툼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. 갈등이 없었다고요? 네.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인 송량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었던 걸로 파악됐고요.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건 수감된 이 군이 송량에게 쓴 편지가 발견됐는데 편지요? 네. 그 편지에는 자기가 오랫동안 송량을 좋아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. 좋아했는데 좋아했다는 사람을 처음 만난 그 짧은 순간에 그것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다. 이게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데요?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. 좋아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감정은 우리가 아는 호감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좀 뒤틀린 형태의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뒤틀린 감정이라? 네.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가해 학생, 그 이군의 심리 상태를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. 관련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단서들이 나옵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송량을 성녀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말을 했다거나 성녀요. 네. 또 주변에서는 이 군에 대해서 공상이 좀 과하다 이런 평이 있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집에서 도끼가 발견됐다거나 예전에 책상을 부순 적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이력들도 언급이 돼요. 도끼, 책상 파손, 공상이 과하다. 뭔가 좀 불안정한 면이 보이네요. 그렇죠. 이런 단서들을 좀 종합해보면 가해 학생이 현실과 어떤 망상 사이의 경계가 좀 불분명했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어떤 이상화, 또 그게 잘못된 소유욕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게 폭력적으로 터져나온 게 아닐까 그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망상적 사고. 그게 현실 왜곡으로 이어진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단순한 어떤 치적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심리적인 문제가 얽혀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. 그렇군요. 동기도 불분명하고 또 심리도 이렇게 복잡하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바로 이 지점, 그러니까 가해자의 복잡한 심리나 범행 배경의 미스테리를 파고들려고 했던 거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사건은 그냥 한 10대 청소년의 일탈이다 이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온라인 관대가 갖는 어떤 이면의 문제들, 또 10대들의 그 불안정한 심리 상태, 그리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 폭력성의 문제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건입니다.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? 이게 단지 개인의 문제일까? 아니면 우리 사회가 혹시 놓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?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첫 만남, 그것도 1분 만에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사천 크리스마스 사건. 범행 동기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. 이 비극을 보면서 이걸 단지 한 개인의 어떤 비뚤어진 심리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? 혹시 우리 사회에 어떤
뭐랄까 경쟁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소통의 단절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 같은 것들이 이런 극단적인 사건의 배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.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소통이 관계 맺기의 거의 주요 방식이 된 시대잖아요. 그렇죠. 이런 편리함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떤 위험성들, 우리가 무엇을 좀 더 경계하고 성찰해야 할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잠시나마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. 저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